80이라는 숫자는 한참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거울 속 주름을 보며 알았습니다. 아, 벌써 내 앞에 와 있었구나. 60대는 인생의 끝도 중간도 아닙니다. 그저 마지막 큰 전환점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그 뒤에 20년, 30년이 전혀 다른 삶으로 흘러가더군요. 저는 상담실에서 수천 명의 인생을 마주해 왔습니다. 가난한 마음, 고립된 몸, 남겨진 후회들, 그 모든 고백의 시작은 60대에 내가 뭘 놓쳤는지 이제야 알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이제는 건강도, 인간관계도, 일도 예전 같지 않다 느껴질 겁니다. 가끔은 내가 여기서 뭘 더 할 수 있을까 하는 허무함도 들고요. 그렇지만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신 인생 후반전을 새로 쓰기 딱 좋은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60대 이후 반드시 미칠 듯이 해야 할 5가지를 하나씩 조용히 전해드리려 합니다. 그건 제가 직접 살아본 인생이자 수백 명의 눈물과 웃음 속에서 얻은 작은 지혜들이기도 합니다. 저는 올해로 83이 되었습니다. 30이 조금 넘던 시절 처음 상담실 문을 열었고 그 후로 반세기 가까운 시간 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을 해왔습니다. 부부 문제로, 자식 문제로, 노후 걱정으로 밤을 지새우던 얼굴들을 아직도 하나하나 기억합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상담실에 앉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일이 결국은 제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기도 했다는 거려. 수많은 삶을 곁에서 지켜보며 한 가지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70이 넘어서도 변할 수 있고 80이 되어도 사랑할 수 있으며 90이 가까워도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단, 그 마음을 먹는 순간이 너무 늦지 않았을 때라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감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금 60대에 계신 분들, 이 시기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기회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될 수 있다고요. 이제부터 제가 전하고 싶은 5가지는 어느 책에도 뉴스에도 없는 저의 삶, 그리고 수천 명의 인생에서 배운 가장 단단한 진심입니다. 이제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비교와 후회. 그만 놓아줘도 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팔이 아프다, 잠을 못 잔다, 숨이 차다는 말보다 더 많이 들었던 건 이런 말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남들은 다 괜찮아 보이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한 번은 62세 남성분이 상담실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퇴직을 한 지 반년쯤 되었고 자녀들도 출가한 상태였습니다. 겉으론 평온했지만 그의 표정엔 깊은 허무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데 하루가 너무 길고 아무것도 이룬 게 없다는 생각만 들어요. 그분은 매일 뉴스에서 누가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보고 지인들의 자녀가 명문대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자기를 깎아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만든 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비교와 후회였습니다. 남과의 비교는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도 우리를 외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후회는 지나간 시간을 다시 쓰게 만들지만 결국은 그 어떤 문장도 완성되지 않게 하죠. 어떤 삶이든 자기만의 속도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자신답게 살아온 그 길을 남과 견주며 폄하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도무지 인정하지 못하고 누군가의 기준에만 자신을 끼워 맞추려 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먼저 지쳐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몸을 끌고 결국 삶 전체를 무겁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60대에 들어서셨다면 가장 먼저 마음을 돌보십시오. 그 어떤 운동보다 먼저 마음의 말을 걸어야 합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할 시간이다. 이건 위로가 아닙니다. 살아온 인생을 존중하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해보세요. 하루에 한 번 자신이 가장 좋았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아이가 처음 엄마라 부르던 순간, 처음 혼자 여행을 갔던 날, 조용히 웃었던 어느 오후의 햇살, 그 기억들은 비교가 아닌 자기 삶의 증거이자 자존감의 뿌리입니다. 지금부터는 비교가 아닌 감사로, 후회가 아닌 이해로 조금씩 나 자신을 안아주며 살아가 보세요. 그게 바로 60대 이후 인생을 지켜주는 첫 번째 마음의 힘입니다. 체력은 감정도 버팁니다. 상담실에서 만났던 분들 중 가장 자주 한숨을 쉬고 쉽게 눈물을 보였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외로움도 아니었고 상처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지쳐있는 몸이었어요. 한 81살 여성분은 매번 상담을 마칠 때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오늘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너무 피곤해서요. 그분은 슬퍼서 말이 없던 게 아니라 몸이 무거워서 그 어떤 감정도 꺼낼 수 없었던 겁니다. 몸이 지치면 마음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운이 없으면 우울은 더 깊어지고 의욕은 바닥으로 내려앉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마음이 약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본 바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저 너무 오랫동안 몸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 후에는 대부분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이미 늦었어요. 허리도 무릎도 다 안 좋아요. 하지만 정작 운동을 하지 않아서 허리도 무릎도 마음도 더 나빠진다는 사실은 뒤늦게 알게 됩니다. 60대는 몸을 돌보기에 늦은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지금의 근육이 10년, 20년 뒤의 나를 대신 움직여줄 테니까요. 몸을 돌보는 일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단지 하루에 15분 몸을 조금씩 깨워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은 달라집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종아리를 한번 감싸보시겠어요? 양손의 엄지와 집게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만들어 종아리 가장 두꺼운 부분을 감싸보는 겁니다. 손가락이 닿지 않는다면 당신은 아직 근육이 남아있는 겁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닿거나 겹친다면 지금부터라도 근육을 늘리는데 집중하셔야 합니다. 60대 이후에는 살을 빼는 것보다 근육을 붙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걷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다리부터 펴보세요. 그리고 하루 한 끼 단백질이 풍부한 반찬을 꼭 챙겨 드세요. 달걀 한 알, 두부 한 조각, 삶은 닭가슴살 몇 점이면 충분합니다. 처음엔 귀찮고 낯설 겁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걷는 속도가 조금 빨라지고 의욕이 예전보다 자주 올라오는 날이 찾아올 겁니다. 그때 알게 되실 거예요. 체력은 감정도 버티게 해주는 힘이라는 걸. 몸이 가벼워지면 생각도 가벼워지고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그러니 제발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해 주세요. 당신의 근육은 당신의 삶을 다시 걷게 해줄 것입니다. 관계를 재정비하세요. 자녀와의 거리, 인생의 균형입니다. 어떤 어머니는 상담실에 오셔서 자녀 이야기를 하며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디까지 도와줘야 하는 걸까요? 그 아이가 힘들어 보이면
제가 손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 어머니는 65세였고 자녀는 이미 4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마음은 내가 안 해주면 안 되는 아이였던 겁니다. 저는 그녀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가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언제까지 그 아이는 당신 인생의 중심이어야 할까요? 그 질문에 그녀는 긴 침묵 끝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엔 미안함, 후회, 억울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상담을 하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사랑이 집착으로 바뀌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것. 그 경계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부모도 자식도 서로를 잃게 됩니다. 모든 걸 주고 나서 되돌아오는 건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함과 무관심일 수 있다는 현실. 그때 부모는 깊은 상실감과 함께 마음을 닫게 되죠. 자식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너무 많은 것을 내어주면 결국은 스스로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한 시절, 함께 지나온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자녀와의 거리는 사랑의 온도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균형입니다. 자녀와의 거리를 재정비하는 일은 사랑을 끊는 게 아니라 사랑을 지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부모라면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말에 스스로를 묶어두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여기까지 돕겠다. 그 다음은 너의 인생이다. 도움의 선을 미리 정해두세요.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면, 결혼을 하면 그 지점을 마지막으로 하고 이후엔 지켜봐주는 역할로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을 넘어서서까지 내어주지 마세요. 경제적인 것이든 감정적인 것이든 자녀에게 너무 많이 주면 스스로 설 기회를 빼앗게 됩니다. 가능하다면 자산은 연금 형태로 바꾸세요. 한 번에 큰 돈을 주는 대신 자녀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꾸준히 숨 쉴 공간을 남겨두는 겁니다. 또 하나 꼭 기억하세요. 나의 노후는 자녀의 부양으로 설계되어선 안 됩니다. 내가 스스로를 책임지지 못하면 자녀와의 관계는 금세 불편해집니다. 부모로서의 존중도 존재감도 흐릿해지죠. 자녀에게 모든 걸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가 클수록 실망은 더 깊어집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내 인생을 중심에 놓고 자녀는 옆자리 손님처럼 바라보는 것. 그렇게 거리를 유지하면 언젠가 자녀도 부모도 서로를 더 따뜻하게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그때가 진짜 독립이고 진짜 어른 사이의 사랑입니다. 혼자서도 괜찮은 연습을 하세요.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혼자가 됩니다. 배우자와의 이별, 친구의 떠남, 자녀의 독립, 그 모든 것이 우리 곁에 있던 사람들을 조금씩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렇기에 저는 오래전부터 혼자 있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반문하시곤 했습니다. 선생님, 혼자인 게 너무 무섭습니다. 그 마음, 저도 압니다. 고요 속에서 들리는 내 숨소리가 어쩐지 낯설고 쓸쓸하게 느껴지니까요. 한 분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하고 있자니 세상에서 내가 사라진 기분이었어요. 그분은 자신이 혼자인 게 아니라 아무 의미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이 더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혼자라는 것은 단지 물리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그건 내가 내 삶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혼자가 익숙하지 않으면 누구든 곁에 있는 사람에게 기대고 의지하고 결국은 집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혼자 있는 시간을 스스로 즐길 수 있게 되면 그 사람은 외롭지 않은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고독은 자기 자신과 친해지는 과정입니다. 그걸 알게 되면 혼자서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커피를 마시는 그 순간조차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무섭게 느껴진다면 그건 아직 나 자신과 충분히 친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혼자 밥을 먹는 건 쓸쓸한 일이라고, 혼자 영화를 보는 건 외로운 일이라고.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 시간이야말로 가장 자유로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도 눈치를 보지 않고 내 기분대로, 내 템포대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시간, 그걸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 노후를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연습입니다. 오늘 저녁 집 앞 작은 식당에 혼자 가보세요. 자리를 잡고 조용히 밥을 씹어보세요. 그리고 밖을 내다보며 사람들이 스쳐가는 풍경을 지켜보세요. 그 시간 속에서 당신은 누구보다 선명한 자기 자신이 되어 있을 겁니다. 또 일주일에 한 번쯤은 혼자 산책을 해보세요. 혼자 동네를 걷고 익숙한 카페에 들어가 책 한 권 펼쳐보세요. 그곳에서 누군가 말을 걸지 않더라도 당신은 세상과 단절된 게 아니라 세상과 더 단단히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사람과의 관계는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관계 중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관계는 천천히, 조용히 멀어지게 두세요. 60대 이후의 삶은 진짜 마음이 통하는 단 몇 명이면 충분합니다. 단골 카페의 주인, 헬스장에서 마주치는 트레이너, 봉사활동에서 스치듯 만나는 사람들, 이름 모를 사람들과 나누는 짧은 인사와 미소가 오히려 더 오래 남는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혼자서도 괜찮은 나를 만들어가면 누군가가 곁에 없을 때도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닐 것입니다. 고요한 방 안, 그곳에 조용히 앉아있는 당신 자신이 가장 든든한 친구가 되어줄 테니까요. 인생을 단순하게 하세요. 남은 건 결국 마음의 근육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제 집엔 TV도 2대고 차도 3거고 연금도 적지 않게 나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그분은 모든 걸 갖춘 듯 보였지만 삶에서 뭔가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계셨습니다. 그건 바로 마음의 힘, 마음을 지탱해주는 단단한 중심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삶은 결국 단순해진다고요. 복잡한 욕심과 비교는 서서히 사라지고 남는 건 사람 몇, 기억 몇, 그리고 내 안의 감정뿐이라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은 더 이상 많은 걸 원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조금 더 평온하게, 조금 더 내답게 살고 싶어지죠. 그래서 저는 이 시기를 마음의 정리기라고 부릅니다. 불필요한 관계, 쓸데없는 물건, 남의 눈치, 지나간 후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둘 내려놓으며 내 인생의 가벼움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잘 견뎌낸 사람에게만 비로소 마음의 근육이 생깁니다. 그 근육이 단단해지면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고 낯선 내일에도 덜 불안해집니다. 몸의 근육이 넘어짐을 막아주듯 마음의 근육은 인생의 흔들림을 붙잡아줍니다. 인생 후반에 진짜 필요한 건 누군가의 인정이 아니라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는 마음 한 조각입니다. 인생을 단순하게 만든다는 건 모든 걸 비우는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만 남기겠다는 다짐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매일 단 하나의 순간이라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건 뭘까? 그게 볕잘 드는 창가에서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일 수도 있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작고 사소한 기쁨들을 매일 하나씩 쌓아보세요. 그게 바로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습관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누구보다 내 마음을 먼저 챙기고, 하루를 마무리할 땐 내가 잘 버텨준 오늘을 칭찬해 주세요. 또 한 가지, 무엇을 더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빼는 용기가 필요할 때입니다. 너무 많은 약속, 너무 무거운 책임감, 지나치게 높은 기대, 그 모든 걸 하나씩 덜어내고 내가 정말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 자기만의 리듬을 만들어 보세요. 아침을 느긋하게 시작하고 중간에 잠시 멈춰 쉬고 저녁엔 스스로에게 작은 보상을 건네는 삶. 그런 삶이 반복되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겁니다. 아, 내가 지금 괜찮구나. 이게 바로 내가 원했던 노년이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잊지 마세요. 삶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나 자신에게 진실한 하루가 조금씩 쌓일 뿐입니다. 그 하루들이 결국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는 당신만의 아름다운 생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결국 나를 지키는 건 나의 태도였습니다. 살아보니 그렇더군요. 노년을 가르는 건 환경도, 돈도, 자식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 그리고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였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5가지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째, 비교하지 말고 후회를 놓아주세요. 지금까지의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더는 자신을 깎아내리지 마세요. 둘째, 몸을 움직이세요. 체력은 감정도 붙잡아 줍니다. 근육은 곧 생존력입니다. 셋째, 자녀와의 거리를 정리하세요. 지나친 기대는 상처로 돌아옵니다. 사랑에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넷째,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나 자신과 진짜로 친해지는 과정입니다. 다섯째, 인생을 단순하게 정리하세요. 남은 인생은 이제 덜어내는 용기가 필요할 때입니다. 마음의 근육을 단단히 길러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5가지는 모두 내 삶을 내가 책임지는 태도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결심 하나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만의 노년을 다시 그려보세요. 당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 더 단단하고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로서 살아가기 위한 시간입니다. 60대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인생의 진짜 주인공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2번째 봄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애쓰며 살아오셨나요? 얼마나 많은 것을 감내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며 가족과 세상을 위해 살아오셨나요?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 마음속에서 미뤄두었던 꿈, 작고 사소한 기쁨, 따뜻한 하루의 온도를 다시 꺼내어 주세요. 그 누구보다 당신이 당신의 인생을 응원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공감되셨다면,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공감 필름과 함께 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저에게도 아주 큰 응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히 평안히 지내시길 바랍니다.